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21일 수요일 손상TV 뉴스 까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를 한 민주당 사람들이 한 말들을 하나하나 들려드릴 텐데 누가 한 이야기인지 골치 아프겠지만 그냥 쉽게 기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골똘히 기억할 필요 없어요. 1번 타자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 대한민국과 민주당의 미래를 차분히 생각하며 낮은 곳에서 국민을 뵙겠다. 민주당 또한 반성과 쇄신의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2번 타자 선거 결과에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국민께 큰 실망을 드렸다. 국민의 뜻에 따라 성찰하고 혁신하겠다. 3번 타자 오만과 독선, 무능을 지적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깊이 성찰해 다시 국민의 눈높이에서 쇄신의 길을 찾겠다. 4번 타자 민심을 거스를 수는 없음을 절감한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반성하고 성찰하며 앞으로 나아가겠다. 5번 타자 민주당에서 내로남불은 더 이상 없다. 그동안 지켜왔던 가치와 정체성을 다시 세우겠다. 6번 타자 더 낮은 자세로 국정을 쇄신하겠다. 성찰할 것은 성찰하고 혁신할 것은 혁신하겠다. 아마 이 6번 타자까지 들어본 말도 있고 처음 들어보는 말도 있을 겁니다. 제가 순서대로 타자를 지목해 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머리에 당겨두지 마십시오. 그냥 1번 타자 이낙연, 2번 타자 김태년, 3번 타자 우원식, 4번 타자 백혜련, 5번 타자 홍영표, 6번 타자 김부겸입니다. 보시다시피 모두가 그 말이니까 굳이 누가 어떤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닐 겁니다. 이 사람들의 말이 채 잉크도 마르기 전에 지금 민주당의 내로남불이 재발했다는 사실입니다. 보시다시피 4.7 재보선 참패 이후에 이들이 내뱉은 말이 하나같이 성찰이네, 낮은 곳이네, 민심이네, 혁신이네, 쇄신이네, 내로남불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이런 꼬라지를 예상해서 지난 4월 8일 민주당에서 쏟아진 그 반성문을 보고 바로 이 방송에서 민주당 사람들은 반성문의 새긴 결이 절대 못 지킬 것이다. 그리고 그 병은 며칠 내로 재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백발백중 적중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좌파의 DNA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중심의 핵이 바로 거짓말인데 선거 참패하고 잠깐 머리 숙였다가 갑자기 이렇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채 2주도 못 가서 재발하지 않습니까? 이들의 말은 제 귀에는 이런 말로 들립니다.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다만 국민들이 속았을 뿐이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반성문을 쓰고 돌아서서 보란듯이 그것을 뭉개고 좀비성 발톱을 드러내는 것. 이거 우파들은 왜 안 되는 것인지 이것도 연구를 해볼 일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고 이상해 좌파 우파는. 민주당이 반성문을 내놓았을 때 같은 색깔의 정의당 여영국 대표가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민주당은 제대로 된 반성문을 쓰고 있지 못하다. 기득권을 위한 기득권의 정치는 이해충돌 방지법조차 실종시켰다. 제대로 쏘아붙인 거 아닙니까? 같은 좌파들인데 예전에는 정의당이 좀 거시기했는데 이 정권 들어서는 민주당이 정의당보다 훨씬 못한 무슨 변종 좌파처럼 보입니다. 신임 윤호중 원내대표가 앞서 비대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동차의 앞바퀴에 민생을 걸고 뒷바퀴에 개혁을 걸고
사륜구동차가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듯 전진해 나가겠다. 혁신의 핵심은 민생과 개혁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윤호중은 도대체 어디를 개혁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또 민생을 알기나 알고 이런 말을 합니까? 이거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고양이 폭탄 좀 마시는 소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솔직히 말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진짜 개혁을 제대로 해야 할 곳은 검찰과 언론이 아니라 청와대와 민주당 대깨무들 아닙니까? 반성문을 썼으면 자신들의 잘못부터 들여다봐야 하는 게 이게 정석이 아닙니까? 그런데 윤호중은 국민께서 염원하는 검찰, 언론 개혁 등 개혁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언제 얘기를 했어? 윤호중 보시게. 국민들이 염원하는 것은 검찰과 언론 개혁보다 그 먼저 청와대와 민주당과 대깨문들 개혁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이 사람아! 제발 민심을 좀 제대로 보시게. 나라를 이렇게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검찰은 공중분해시키려고 별별 수작을 다 부렸고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때부터 쓰레기로 만들어 놓은 장본인들이 무슨 개혁을 말하는 겁니까? 자신들의 꼬라지 몰골부터 보시라고요. 그 얼굴에 국민들의 눈에는 반성의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는지 그 말의 진정성이라고는 단 1%도 있는지 찬물에 눈을 샥 닦고 제대로 한번 보시라고. 에? 이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민의힘 서명수 의원을 향해서 박근혜 탄핵을 부정하는 발언에 대해 적각 사과라 이런 촉구를 하더라고요.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이 오늘 서면 논평을 내고 오선 중진 의원이자 부산시장을 역임한 서 의원은 전날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잘못됐다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국민의 촛불민심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촛불민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신영대는 또 지난 12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가호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서 의원은 넉 달 만에 국민의힘과 입장과 180도 다른 주장을 하며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4.7 재보궐선거 결과를 엉뚱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자, 신영대는 이어서 4.7 재보선 결과로 나타난 국민의 뜻이 민주당의 부족함에 대한 것일 수는 있지만 국정농단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민심의 결과는 아닐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은 해당 발언에 대해 적각 사과하고 민생 해난에 집중해 주기를 바란다. 나는 이거 이 신영대 얘기가 민주당을 보고 하는 얘기 같아요. 그 같은 당의 신동건 전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국민의힘 안에서 스물스물 나오는 박근혜 탄핵 불복론을 보면서 성리역에 정신줄을 놓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신동건은 또 사면 주장을 넘어 탄핵을 부정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수구태행으로 가려 한다는 신호를 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면서 지금은 민주당이 민심의 해초리를 맡고 있지만 그 해초리가 민주당 전용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국민의힘 종아리에도 언제든 내리칠 수 있는 해초리라는 걸 명심하기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난리를 떠는가 하면 어제 20일이죠.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홍남기에게 저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됐다고 믿고 있다. 탄핵될 만큼 위법한 짓을 저질렀는지 보통 상식을 가진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들다. 이 발언을 지금 문제 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어지간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신영대와 민주당의 신영대와 신동건의 주장을 보면 이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찬물 한 그릇 마시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자신의 의견을 잘못됐다 이렇게 말한 게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 잘못된 거다. 개인별로 국회의원이 얘기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한 게 뭐가 잘못됐다고 사과를 하는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좌파들에 의한 불법 탄핵, 기획 탄핵이라는 것의 재판 과정과 또 지금까지 새로운 주장들이 이것저것 나오면서 상당한 진실들이 다 밝혀졌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당신들이 공부를 안 하잖아, 민주당에서. 그렇게 판결 사과 좋아하는 좌파들은 정작 강주 5.18에 대해서는 1980년 대법원 판결까지 일사부재리 원칙을 깨고 1997년 김영삼 정권이 이를 뒤집고 지금은 특별법으로 국민들 입을 닫는 5.18 족쇄법까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사과하라 사과 좋아하는 사람들, 당신들 사과했어? 방역 실패, 백신 실패, 보선 참패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 한번 했냐고. 당신들의 역사는 성역이고 당신들이 불리한 것은 법으로 강제하고 당신들이 유리한 것은 그것을 무기 삼아서 내로남불을 펼치는 그 꼬라지, 이제 당신들도 지겨울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러니까 제가 그만큼 한교안 대표 보고 탄핵파 유승민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했던 것이고, 김종인 할배 보고는 사과도 하지 말고 강주 가서 무릎 꿇고 이런 짓거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촉구를 했던 겁니다. 김종인이가 사과하고 강주 가서 무릎 꿇고 뭐합니까? 민주당 저 사람들 보세요. 저렇게 저거들 기분에 안 들면 바로 김종인 들이미는 거 보세요. 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에도 경고를 해두겠습니다. 역사의 진실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 조만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이걸 연재하기 위해서, 아직 끝장을 보기 위해서 다양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분析다 끝나가는데, 제가 젊은 시절에 기자 시절 기량을 최대한 살려서 끝까지 한번 쏴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불법 탄핵이라는 생각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2016년 불법 탄핵에 항거하기 위해 아스팔트로 나오면서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싸워왔던 것도 바로 불법 탄핵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목에 무엇을 들이밀어도 저는 불법 탄핵입니다. 이 때문에 헌법소당과 함께 몇 년째 힘든 법적 투쟁을 벌이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의 법리적 고정을 모아오고 있습니다. 제 판단은 이미 법조 양심가들은 불법 탄핵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정권 하에서 후환이 두려워 말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어차피 정권이 바뀌면 진실은 만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법리적 문제가 없는지를 잠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 얘기를 하면 헛소리한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서 법조 전문가들의, 법조 학자들의 분석과 판단을 기준으로 따져보겠습니다. 법학자들 얘기하는데 아니라고는 안 하겠죠. 약 한 반년에 걸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문과 법원 판결문을 읽고 분석한 결과를 내놓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석훈 교수의 판단부터 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석훈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죄가 아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탄핵 사건 판결문 법리 분석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는 박근혜의 유죄 사실을 찾기 어렵다. 다시 들려드립니다. 헌재 결정문에서는 박근혜의 유죄 사실을 찾기 어렵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석훈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문을 분석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실조사가 필요한 사건에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특히
특검 수사는 개시되지도 않았는데 국회에서 사실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탄핵 소추를 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둘째, 탄핵 소추 후 헌법재판소가 충분한 사실조사를 함이 없이 석 달 만에 결론을 낸 것은 지나치게 성급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당시 동일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음에도 이를 정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셋째, 박근혜 대통령의 1심 판결은 제기된 의혹의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고로 헌재가 제대로 된 사실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어마어마한 역사적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건을 국정농단이라고 표현한 건 옳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바로 국정농단이란 유죄를 전제한 단어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국정농단 그 자체가 유죄를 전제한 단어라는 겁니다. 그동안 각종 대형 사건들은 이용호 게이트, 박연차 게이트 이런 식으로 게이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건은 최서원 게이트라고 명명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국정농단이 아니라 최서원 게이트라고 명명하는 것이 맞다고 한석근 교수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이 내린 박근혜 대통령의 죄는 크게 두 가지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재판 과정에 드러난 거예요. 사실 여부가 아니라 재판을 두 가지로 분류해서 재판을 했다는 겁니다.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최순실이라는 비선에 넘겨서 국정을 혼란시켰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삼성으로부터 부정한 대가를 받고 삼성과 성계에 도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재판에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물고 늘어진 거예요. 이런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 각 개별 형사소송의 판결문에 의해서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확정 판결에 의해서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수감 중이고 4년 넘게 수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이러한 두 가지 행위가 법리적으로는 죄가 아니라는 것이 한석근 교수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와 재판관들은 모두 죄가 없는 사람에게 형량을 부여하고 공권력을 남용하여 수감토록 했는지 이것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비록 탄핵 62적이 동조한 것이지만 국민의힘이 반드시 밝혀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탄핵이 정당하다고 한다면 정치권과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들 그리고 검찰과 법원은 한석근 교수의 이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을 2016년 확신했던 것은 촛불 집회에서 공산주의자들의 프레임이 가동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바로 어느 한 사람을 찍어내릴 때 가장 첫 번째 가동하는 프레임이 도덕성 치명상 입히기가 좌파들에 의해서 강범위하게 가동이 됐다는 것을 제 눈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촛불 집회에서 내놓았던 좌파들의 온갖 유언비어, 진짜 입에 올리기도 힘든 가짜뉴스, 조작뉴스, 날조뉴스, 엉터리뉴스, 폄하뉴스, 온갖 엉터리들 이 재판 과정에서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청와대에서 마약을 했다, 거시기했다, 정유라가 박 대통령 딸이다, 등등등등 수십 가지를
가짜 뉴스로 만들어내서 국민들을 호도했고 그 분노를 이용해서 기획 탄핵을 성공시켰던 것입니다. 심지어 언론까지 한 통속이 돼서 촛불 집회 안에서 매일같이 술판이 벌어졌지만 이 현장을 보도한 언론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파 유튜버가 찍어서 이걸 세상에 공포를 했고 당시 당기곡 집회 때 영상을 통해서 내보냈습니다. 그래도 어느 언론 하나 이걸 받아서 보도한 사실이 없습니다. 왜? 카메라 대놓은 그 밑에서 술 처먹고 벌어졌는데 그걸 보고도 안 했으니까 쪽팔려서 못하겠죠.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좌파에 속아서 촛불을 들었거나 지금도 촛불을 들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나 좌파들은 이 사진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좌파들이 말하는 촛불 정신이라고 합니다. 이게 촛불 정신 맞습니까? 보십시오. 촛불 들고 난리법석 떠는 그 현장에서 한둘이도 아니고 쫙 깔려서 술이나 처먹고 유언비어 날조해서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이런 정신이 문재인이 말하는 촛불 정신입니까? 술팔이 촛불 정신입니까? 아무리 정치가 개판이라고 하지만 최소한의 철학과 상식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쓰레기 언론들이 불법 탄핵의 원흉이기 이전에 이를 기획하고 추진한 인간들부터 찾아내서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해야 합니다. 이건 사회의 혼란을 부추기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키는 범죄 행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이제라도 정신을 좀 차리십시오. 지금이라도 멋모르고 탄핵에 동조했음을 인정하고 이 진실을 밝히는데 앞장을 서시라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 석방을 앞장서서 말을 못하겠다면 지금이라도 탄핵의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범죄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없는 이런 여성 대통령을 4년 넘게 감옥에 가두고 있는 거 이거 김정은이보다 더 앙달한 사람들 아닙니까? 깨어난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의지로 국정에 관여하고 있고 우파의 민심을 바라보고 이 불법 탄핵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행동과 그 말에 힘을 실어주는 거, 묵과하는 거, 모른 척하는 것은 불법 탄핵 주동자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2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으로 국민의힘도 규탄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그동안의 법적 투쟁과 전문가들의 고객을 집약한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이걸 연재를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탄핵은 우리가 밝히면 될 일이고 이미 다 밝혀졌는데도 이놈의 정치권이 아주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도 그거 싸워야죠. 50년 100년 가도 싸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칠 오메기떡을 드셔야 됩니다. 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보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세상이 됐습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의 진실을 밝히고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이런 사회를 우리가 만듭시다. 손괴순!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